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어온 법인세 인상 카드를 본격적으로 빼들었습니다. 연소득이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에게도 소득세율을 더 올리자 이런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른바 부자 증세 하반기 우리 국회에 뜨거운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법인세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개인이 돈을 벌면 소득세 내듯이 기업도 돈을 벌면 법인세를 내는데 그렇죠. 더민주 입장에선 이걸 좀 올리자 이런 거죠. 네. 현행 이제 이 과세 표준, 그러니까 우리 개인처럼 이제 기업도 뭐 순이익에서 뺀 과세 표준이지 않습니까? 네. 그 500억대의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22%를 네. 25%로 돌리자.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25%라는 게 실은 MB 정부 때였었거든요. 네, 지난 그때 정부 때. 수준을 네. 지난 정부 때로 높이자. 다시 바꾸자. 그러면 한 4조 원이 넘는 추가 세수가 나올 것 아니냐라는 게 있고요. 아마 이 당위에는 그동안에 이런저런 좀 기업들에게 혜택을 좀 줬더니 네. 하라는 투자는 안 하고 사내 유보금만 쌓아 놓는다. 네. 그럴 바에야 법인세도 올려가지고 세금으로 받자. 아마 이런 것도 같은 이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여러 경제 부문 중에 뭐 다들 어렵지만 그나마 좀 대기업이 나으니까 네. 대기업에게 세금을 좀 더 걷어보자 이런 취지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그동안 법인세율이 꾸준히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법인세라는 건 이제 기업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낮춰온 이유가 기업들이 좀 투자를 좀 많이 해줬으면 네. 또 기업이 살아야 사회가 산다. 아마 이런 뉘앙스들이 많이 이제 배어져 있고요. 네. 법인세율 같은 경우는 특히 외자 유치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과거에 보면은 실은 이제 국민의 정부 직전,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에는 무려 34%였습니다. 네. 그게 국민의 정부 때 28%, 다시 이제 참여정부 때, 노무현정부 때 27%, 네. 이 전 정권 때 25%, 그리고 이제 이게 다시 22%로 오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실은 저 법인세율 낮추는 데에는 외자 유치도 좀 한몫을 합니다. 즉 같이 있으면 세금이 덜 내는 데에 네. 돈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자 유치를 위해서 법인세율을 낮추자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실은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뭐 외자 유치도 그닥 큰 것 같지도 않고요. 네. 기업들이 세율 깎아줘도 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참에 22에서 다시 25로 올리자 이런 네. 안이 나온 겁니다. 자, 요소 야대이기 때문에 국회가 이제 그냥 꺼내든 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뜨거운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잠깐 언급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법인세는 지난 정부, MB 정부에서 많이 낮춘 것 같지만 그렇죠. 사실 그 전에 참여정부 때도 많이 낮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 당시 여당이었던 더민주는 그때 당시에는 낮추고 이제 야당이 되니까 올리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참여정부 때 27% 아까 표를 봤지만 27%에서 25%로 네. 22%포인트를 깎아줬고요. 네. 당시에 인하한 논리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논리입니다. 외자 유치해주 쉽게 외국 자본들 또 기업들 투자 더 하고 기업들이 살아야 사회가 산다였는데 네.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또 야당으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뭐 이런 냈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실은 법인세라는 게 현재 국민적 감정도 상당히 좀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당수 국민들이 왜 개인에게만 세금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 법인도 같이 가자. 지금 돈 버는데 기업뿐 아니냐? 고용도 안 하는데 아마 이런 반감도 같이 오묘하게 좀 조화된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이유에는 재정 적자 뭐 이런 문제도 들어있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실은 지금 뭐 세수 세입에 있어서 거의 매년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재정 적자라는 게 있고 국가 부채라는 게 있는데 국가 부채는 전체 빚의 총량입니다. 네. 이건 1,000조 원이 넘고 재정 적자라는 건 연도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그 해에 이제 세입과 세출을 따지는 건데요. 네. 최근 들어 보면은 정말 이 관리 재정 같은 수지의 적자 폭이 상당히 큽니다. 네. 표를 보시면 이제 자세히 나와 있을 텐데 이 한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자가 난 적도 꽤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연도별로 보시면은 2007년에 한 6조 정도 흑자가 난 다음부터 11조 원, 43조 네. 원, 13조, 저 적자거든요. 23조 원, 46조 원. 2009년도에 저렇게 적자가 크게 난 건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재정을 많이 지출했기 때문에 투입했고요. 예,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지금 이제 추경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국채 발행을 또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저런 식으로 국가 빚, 재정 적자, 저게 이제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그게 국가 부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정부의 빚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참에 세금 더 걷자. 세금 더 걷자. 네. 정부나 여당, 새누리당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채 발행의 불가피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되 조세의 정액을 통해서 두 가지 양 측면의 균형을 유지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지속 인하해 왔습니다. 네. 자, 잠깐 언급했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난 정부 때부터 다 같이 내려왔는데 왜 이제 와서 다시 올리자고 하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정부가 또는 여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여당과 정부의 가장 큰 틀은 역시 이제 증세 없겠다, 증세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현 네. 정부의 큰 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조를 지키겠다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불경기다. 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기업들까지 틀어막게 되면은 네. 투자 고용 위축된다. 네. 또 외국 기업 위치 부정적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기업이라는 생리가요.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옥죄면 풍선 효과처럼 슬금슬금, 야금야금 그 세금 낸 만큼을 소비자에게 제품 가격으로 이제 전이시킨다. 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제 법인세 인상은 안 된다. 게다가 명목세율로 봤을 때 네. 뭐 한국의 법인세율이 낮은 편은 아니다. 이 정도 한 세 가지 주장을 펼치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소득세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업이 내는 법인세 살펴봤고요. 소득세. 그 중에서도 더민주가 내세운 방안은 소득 5억 원, 연소득이 5억 원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소득세율을 물리자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현행 이제 종합소득세율의 구간들을 좀 보시면은요. 네. 1,200만 원 이하 과세 표준 기준입니다. 6%고 가장 최고 세율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에게 이제 38%. 네. 가장 높은 세율이거든요. 근데 1억 5천만 원이라고 해서 연봉 1억 5천만 원이 아닙니다. 과표니까 네, 실제로 한 2억 버시는 분이죠. 그렇죠. 네. 2억도 넘는 분들인데 저기에 하나 더 저걸 이제 3억으로 할까 5억으로 할까 논란이 좀 있었는데 네. 5억을 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연봉 기준으로 한 6억 7억 되는 분들에게는 네. 이제 41% 네. 짜리의 이제 하나 구간을 만들자. 이 표를 좀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제일 밑에 1억 5천만 원 초과하면 38%의 세율을 내는데 예를 들어 2억 원이 과세 표준이라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만 38%를 내는 거죠. 그렇죠. 주간별 예. 과세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더 민주화는 그래서 1억 5천만 원에서 5억까지 그 3억 5천만 원 구간을 41%로 네. 3%더 올려봤자 이런 네. 거군요. 근데 한 그게 18,000명, 10,000명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액수는 크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반대하는 쪽은 네. 실은 저게 포퓰리즘 아니냐. 네. 세액도 그렇게 많이 거치지도 않는데 네. 굳이 저 41%라는 초고세율. 이게 이제 상당히 높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소득세율 보면은 많아야 최고 세율이 한 30% 초반인데 네. 네. 우리는 38이 있는데 네. 41%짜리를 또 만드는 게 포퓰리즘이 아니냐 이제 반대를 하는 거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안 같은 경우에 이 정도의 고액 연봉자라면 당연히 네. 41%는 내야 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급여 생활자, 그러니까 네. 뭐 월급쟁이 48%가 소득세를 사실 한 푼도 안 내고 있거든요. 이게. 그 이제 그게 이제 개인의 네, 그러니까 사실 소득이 아주 높은 분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월급쟁이 2명 중에 1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니까 이분들이 단돈 얼마라도 더 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소득세 하나의 뭐 모순이라고 지적을 많이 하고 실은 고치려면 이걸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후배들이 네. 우리 13월에 월급이라고 해서 막 연말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카드도 쓰고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하는데 자기가 든 것보다 이 돌아오는 게 이 환급액이 적다. 이거 뭐가 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면세점을 넘어가지고 네. 낸 세금을 다 돌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근로자 중에 샐러리맨 중에 48%가 실은 다 면세자들입니다. 네, 그리고 거의 한 1.5%에서 2%의 이 고액 이 연봉자들이 이제 한 40%를 부담하는 이런 그렇습니다. 구조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세금 안 낸다는 이 부분이 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조세제도의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그런 학계의 의견도 네.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위 1.5%의 고소득자들이 전체 소득세의 41%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네. 또 상위 10%의 고소득자들이 소득세의 80%를 부담하고 있는데 네. 또 더 높은 소득 5억 이상에게 소득세를 더 내라고 하면 되느냐?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양쪽 의견을 다 하면은 어느 정도 그중에 노블레스 오블리제다라는 의견이 있고 네. 여당이나 정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네. 이 사람들에서 세액이 뭐 몇 조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굳이 41%를 해야 된다. 찬반이 같이 있고 아마 국민 여러분들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아 네. 나는 이쪽이다 저쪽이다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네. 우리 소득세가
선진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아까 최고 세율 구간은 높거든요. 네. 예, 아까 38%, 41%, 뭐 거의 세계 탑 수준인데 네. 평균적으로 보면은 우리 소득세 비율이 한 15.3% 정도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게 네. OECD 평균은 25%에 육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면세자도 많고 평균 소득세율도 실은 상당히 좀 낮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거부터 고치는 게 실은 뭐 재정 적자라든가 이 수지에는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이게 또 여당 쪽의 주장입니다. 그 말씀은 저 높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내는데 저 뭐 절반 이하인 중간계층을 사람들은 거의 안 내고 그걸 좀 끌어올리자. 끌어올리자. 네. 평균적으로는 선진국보다 형편없이 적게 낸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 더민주당이 내놓은 이른바 부자 증세안 살펴봤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